네, 6번째 과목이자 종합장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안전 합격을 위해서 혼을 바쳤지만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더 중요하죠. 보겠습니다. 101번부터 우리는 120번까지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죠. 첫째,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맞죠? 둘째, 동바리 이음은 반드시 맞대인 이음이나 장부 이음으로 한다. 법적 기준이고, 또 이 동바리 이음은 뭐 어떻습니까? 장부 이음이나 또는 맞대인 이음, 요 두 가지만 실기 필답형에도 나옵니다.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요 같은이라는 말은요, 2020년 역시 1월 16일 날 바뀐 거예요. 옛날은 동일 뭐 나오고 이렇게 썼죠. 세 번째입니다. 동바리를 사용하는 강강, 파이프 서포트 제외,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 몇 개 방향으로 4개가 아니고 바로 수평 연결제를 102개 방향이죠. 그럼 틀렸어요.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동바리를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을 것. 이 내용은 우리 교재 6-86쪽도 있지만은 합격한 정보를 확실히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거푸집, 동바리 등의 안전조치로 나와 있습니다. 102번은요, 공사용 가설도로예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첫째,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는, 맞죠? 둘째, 도로는 배수에 관계없이 팽탄하게 해서 말도 안 돼. 반드시 도로는 배수가 잘 되도록 철저하게 구별을 해야 되죠. 답은 2번입니다. 셋째, 도로와 작업장이 접해 있을 경우에는 방책 등을 설치합니다. 이 방책도요, 이 자꾸 법이 지금 바뀌었는데 울타리라고 이렇게 딱 고쳐져 있어요. 사실 현행법은. 차량, 이거는 그러나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산업인력공사가 만든 문제입니다. 차량의 속도 제한 표시를 부착합니다. 도로는 배수시설을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고 배수시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 6-142쪽에 있습니다. 2010년 3월 7일 문제 103번으로도 출제됐습니다. 이번 글에 드디어 103번입니다. 103번 출제됐다는데 우리 문제도 103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간비계입니다. 단간비계 중에서 조립하는 경우 102인 버팀을 설치할 때 수평방향 조립간격 기준으로 오른 것은 단간비계는 수평방향이나 수직방향이나 조립간격은 다 5m죠. 5m 되겠습니다. 틀비계는 6m,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기 어디에 필답형에도 나오고 작업형에도 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게 별표 5 강간비계 조립간격 확실하게 합격 정보를 드립니다. 104번입니다. 104번은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관한 거예요. 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여기도 나오지만 우리 3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1과목 안전관리론에도 나오는 문제죠. 유해위험 방지 제출해야 될 대상 공사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겁니다.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 교량한 것은 맞네요. 벌써 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최대 지간 길이라는 말은 교량과 교량의 거리를 우리는 최대 지간 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50m 이상 교량한 것은 맞습니다. 다목적된 발전 전용된 저수용의 1천만 톤이 아니고 2천만 톤 이상이 용수 전용 지방산 전용된 건설된 공사. 깊이 8m가 아니고 얼마? 10m 이상 굴착 공사죠. 연면적 3천이 아니고 호문이 하나 더 쳐. 3만 제곱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 시설 설비 및 단일 공사입니다. 그래서 유해위험 방지계 제출 대상 공사는요, 건축물의 시설 등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공사와 분류해서 아예 이걸 가지고 옛날 길게 되어 있던 거 분류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20년 1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규칙에서 시행령 42조로 왔어요. 지금 모든 어디에 대한민국 강의라도 현재 저는 1월 17일 강의하고 1월 17일 기준에서 이 내용이 옳게 설명하는 데나 책이 변경된 거 없습니다. 유일하게 세아밖에 없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보겠습니다.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그렇죠? 연면적 봐요. 3만 제곱미터예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아래에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 냉장, 창고시설입니다. 그 외
연면적 5,000제곱미터의 냉동 냉장 창고시설 설비 단일 공사. 최대 지간 길이가 얼마? 50m 교량 건설. 바로 요게 이제 하나 맞는 거가 되었죠. 기타 터널 건설 등 공사, 다목적 저수용량 1천만 톤,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그 다음 깊이 10m 이상의 굴착 공사 등이었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 이번 시험에도 틀림없이 나오실 거고 나올 겁니다. 제가 오직 하면 존경하잖아. 나오실 거라고. 작업형에도 아닌 실기 필답형에도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타 그냥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의 42조이자 유해위험 방지기 제출 대상으로서 2020년 1월 16일에 개정법을 적용했어요. 저는 1월 16일부터 기다리다가 10주일 17일에 여러분의 안전 합격을 위해서 맞춤형 합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05번입니다. 토질시험 중에서 액체 상태 흙이 건조되어 말라가지고 가면서 액성, 소성, 반고체, 고체 상태 경계성에 관련된 시험의 명칭을 가는 이거는 뭐요?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아트버그 한계시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공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어요. 바로 이게 바로 아트버그 한계시험이 되겠습니다. 아트버그 한계시험. 아트버그는요, 알버트 아트버그 이름을 따서 아트버그 한계 혹은 결지성 한계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토양의 아트버그 한계 시험이 되겠습니다. 106번입니다. 106번은요, 인력 운반 작업에 대한 안전준수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인력 운반은요, 안전준수 사항 옳지 않은 첫째, 보조기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보조기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둘째, 긴 물건은 뒤쪽을 높이고 안 돼. 긴 물건 어떻게 앞쪽을 높여야 돼. 앞쪽을 높이고 또 원통이면 굴려서 하면 안 돼. 틀렸죠. 답은 틀릴 거고요. 물건을 들어올릴 때는 팔과 무릎을 이용하여 척추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곧게 해야 되겠어. 물건은 공동 작업으로 실시해야 되는. 인력 운반 안전기준은 1인당 무게는 25kg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은 금지합니다. 2인 1조가 돼 어깨배기를 하는 운반하는데 안전을 도모하고 요걸 잘 알아야 돼. 긴 철근 1인이 운반 한쪽 어깨며 한쪽 끝은 땅에서 질질 끌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교재 6-181에 있습니다. 2019년 현재 9월 20일 이 시험 볼 때 기사,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107번입니다. 꼭 알아야 될 문제죠. 실기 필답에는 잘 나오죠. 철골 작업을 할 때 악천 후 바람이 분다거나 비가 온다, 눈이 올 때 작업할 때 작업을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기준은 옳은 것이에요. 강설량이 분당이 아니에요. 뭐요? 시간이지. 아워예요.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럼 강설량은 어떻게 해? 1시간에 바로 1cm 이상이 이건 분당이니까 분당 눈이 1cm 나오면 완전히 눈이 엄청나게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강우량이 시간당 11mm가 아니고 강우량이 시간당 얼마요? 밀리미터에서 밀리미터 아워가 되죠. 틀렸어요. 풍속이 초당 10mm 이게 맞네요. 기온은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골 작업 시 기후에 의한 작업 중지 상세 가지 꼭 기억합니다. 필기뿐만 아니죠. 실기, 필답형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작업형에도 가끔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고요. 합격 정보를 확실히 들으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해서 어디 있다? 383조 작업의 제한입니다. 108번입니다. 굴착입니다.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 집안, 지층 상태 등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사전조사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사전조사 내용은 요것도 역시 실기 필답형에 나옵니다. 형상 지질 지층의 상태, 균일 함수 용수 및 동결 유무 또는 상태, 지상의 배수 상태 이런 게 없죠. 3번 틀렸어요. 4.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형상 지질 균일 함수 매설 집안의 지상이 아니고 집안의 지하수의 상태가 되겠죠. 이 내용은 합격 정보로서 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바로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109번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중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3개를 사용 못하고 유일하게 1개를 사용할 수 있는 걸 찾으래요.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 통로, 사다리 등 이거는 사용할 수 없어. 일반적인 사다리 이런 거는 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안 된다. 반드시 안전용품으로 해야 됩니다. 둘째, 비계, 통로, 계단의 추가 설치, 추락 방지는 됩니다. 왜? 반드시 추락을 방지하고 사람이 떨어지걸 방지 이런 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만 답입니다. 절토부, 성토부, 토사, 유실 방지 안 돼요. 작업장 상호 연락, 작업 상황 파악, 통신수당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안전시설 및 사용 불가 항목, 가능 항목, 판들이 당구장만 잘 알면 돼. 안전발판, 통로, 계단 등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물은 사용 불가해. 단 요게 이제 쓸 수 있어. 다만 비계 통로, 계단에 설치하는 추가설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 방치, 틀비계 별도 안전난간, 사다리 낙하물 방어선 사용할 요것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만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CCTV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재해 방지를 위한 것은 CCTV도 된다. 이 내용은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개상 및 사용 기준인데 고용노동부 고시 2019년 307, 2019년 8월 1일 날 개정 고시된 것이 바로 요 내용 CCTV도 된다는 거. 뭐 근로자의 재해 방지용으로는 가능하다.